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해 22일까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욕시 일원에서는 코로나19 5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각종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대출 연체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45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뉴저지주 의회가 대규모 세금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감염병 원숭이 도창이 최근 영국 등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해 22일까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 22분께 오산 미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미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방한 이후 약 3년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입니다. 트랩을 내려온 바이든 대통령은 미리 나와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함께 미군 관계자와 일일이 악수하고 약 10분간 환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순방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시찰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우리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설 중에는 곧 미국도 텍사스 테일러시에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게 될 것이라며 삼성이 한미 양국 간 매우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미국에 투자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욕시 일원에서는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83.6%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5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20만 8,383명을 기록해 지난 2월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하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43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미국이 6차 유행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에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또 다른 유행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미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북동부와 동부 해안, 중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일원에서는 코로나19 5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93명으로 한 달 전인 4월 21일 2,229명보다 83.6% 증가했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인 감염률은 9.3%로 검사를 받은 사람 10명 중 약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자가진단 검사 키트로 집에서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실제 코로나19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각종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도 빠르게 급증하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 대출 대란 등 신용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시중금리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용대출 연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신용보고회사 에퀴팩스에 따르면 최소 60일 이상 연체된 서브프라임 신용카드 및 개인대출 비율은 평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에퀴팩스는 자동차 대출 및 리스 연체율의 경우 지난 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연준은 40년 내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체율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서브프라임 연체가 늘면 금융사들은 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대출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서브프라임 대출 등 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발생했고 에퀴팩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역사상 최대의 서브프라임 대출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개인 파산이 속출할 수 있고 미국에서 신용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용 대란이 발생하면 소비 지수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적지 않은 노년층 근로자들이 은퇴를 앞당겼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택한 근로자가 무려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었죠. 그런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노년층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5세에서 64세의 미국 성인 가운데 거의 64%가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조사 때와 동일한 비율로 대부분의 젊은 연령대보다 노년층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 속도가 빠른 겁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조기 은퇴를 선택한 노년층 근로자들이 늘어났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조기 은퇴를 택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들에게 복직하라는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4월 물가 상승률은 8.3%에 달합니다. 아울러 은퇴가 가능한 여유가 있는 일부 사람들도 다시 직장 복귀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50대, 60대의 경우 연령 차별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심각한 구인난에 고령의 근로자들도 복귀의 기회를 얻기가 쉬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45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뉴저지 주의회가 대규모 세금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1,000달러와 휘발유 보조금 형식의 세금 크레딧 500달러를 합쳐서 가정당 총 1,500달러의 환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주 상원 예산위원회 디클랜 오스켈런 의원은 연방정부 재난지원금과 세수 증가로 주 재정 운용에 45억 달러의 흑자가 생겼다며 이를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의 이중고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필머피 주정부가 45억 달러를 납세 기준 400만 가구에게 각각 1,500달러씩 환급하지 않으면 현재 협상 중인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크레이그 컬린 주 하원의장도 지난 18일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 환급으로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주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세금 환급 프로그램은 소득세 환급 약 1,000달러와 휘발유 보조금 형식의 세금 크레딧 500달러를 합쳐 가정당 최대 1,500달러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세금 환급이 100%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놓고 주의회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재무국 엘리자베스 모이오 국장은 팬데믹 후유증과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며 45억 달러의 흑자를 향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주정부 측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급하게 진행될 경우 2년간 총 100억 달러의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임신 개월수와 관계없이 수정이 된 이후에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근친상간의 경우에만 엄격히 예외를 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어제 찬성 73, 반대 16으로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임신 개월수와 관계없이 수정된 이후에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하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되는 건데 케빈 스테이트 주지사는 이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또 누구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0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낙태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소송으로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제3자의 소송 제기는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텍사스주와 아이다호주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의석인 다른 주들도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에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공개한 대법원 판결 초안에 따르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대법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각종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유령총으로 불리는 사제 총기가 늘면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유령총 금지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8일 시카고 남부의 대형 성당에서 사제 총기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령총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유령총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부품을 조립하거나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총기류를 의미합니다. 총기에 일련 번호가 없고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아서 범죄에 사용되기 쉽고 유통 경로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위험한 무기에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가정집 지하에서 일련 번호 없는 총기를 만들고 극악무도한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령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리노이주에서는 일련 번호 없는 총기류의 소지 및 거래가 금지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새 법이 시카고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리노이주에서 일련 번호 없는 총기 또는 유령총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초범은 A급 경범죄, 재범은 3급 중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이런 총기류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초범은 4급 중범죄, 재범 2급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감염병, 원숭이 두창이 최근 영국 등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피부 접촉 등이 감염 경로로 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대의 모리츠 크레머 교수와 미 하버드 의대의 존 브라운스타인 교수가 만든 환자 발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일 기준 34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환자는 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는 영국과 포르투갈, 스페인과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레머 교수와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8년 처음 발견된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실험실 원숭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1970년 콩고에서 최초로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이후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한데 WHO에 따르면 콧물과 침 등 호흡기 분비물과 감염 환자의 수포 등 환부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성관계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에이즈처럼 성교로 감염되기보다는 장시간 피부 접촉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 발진과 수포, 딱지가 생깁니다. 통상 감염 후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서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약 1%, 콩고 분지형은 10% 정도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견된 원숭이 두창은 서아프리카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 조지아주에서는 기찻길을 도로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선로에 낀 자동차 운전자가 충돌을 약 10초 남기고 탈출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18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조지아주 덜루스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차는 바퀴가 어디에 걸린 것처럼 곧바로 멈춰 섰습니다. 이후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 위해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교차로라고 생각해 들어왔던 곳이 기찻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차 바퀴는 선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운전자가 차에 타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며 차단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도로청에 따르면 미국의 건널목 최소 경보 시간은 20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운전자는 차 안에서 간단한 소지품만 꺼낸 뒤 곧바로 차단기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초 뒤 목재를 가득 실은 화물 열차가 차량을 치고 지나갔고 차량은 힘없이 튕겨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고 운전자 여성은 경찰에게 초행길이라 의도치 않게 선로에 들어가 갇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 지역은 열차와 차량 간의 충돌 사고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연방 관보에 공개된 공고문 초안에서 무기 수출 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란과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첫 해부터 2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교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NAKS 교사 인증제는 현직 한국학교 교사들이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명의의 인증서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전문성을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연수과정은 NAKS 표준 교육과정 개정안 자료를 비롯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역사, 문화 수업 자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뉴욕시의회 린다이, 줄리원, 샌드라 황, 쉬카 크리슈난, 사하나 하니프 의원은 아시안 문화유산에 다름하자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API 커뮤니티의 역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린다이 시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결의안 0163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적 공헌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고 아시안이 더 이상 인종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아시안 증오범죄와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뉴저지에서 발생한 인종 관련 증오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이를 엘렌방 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과 뉴저지 한인회 등과 함께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아시안 증오범죄 및 차별 사건 신고 접수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